아, 되게 부드럽게 나간다. 지금 이게 핸들이 핸들 되게 무거워졌네? 그 이전 그랜저 특유의 그 가벼운 느낌이 많이 없어졌네요. 아, 그랜저를 6천 주고 사는 게 맞느냐? 이 3.5에다가 풀옵션으로 사실 거면은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신형 그랜저를 타러 왔습니다. 자, 저희가 배정받은 시승차는요, V6 3.5 가솔린의 캘리그래피 트림인데요.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담은 풀옵션 사양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지금 시승차 기준으로는 가격이 5,600만원대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신형 그랜저 시승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항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승차감인데요. 사실 이전 그랜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승차감이나 어떤 거동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3세대 플랫폼으로 바깥 끼운 기아 신형 K8하고 비교해도 오히려 구형 플랫폼을 쓰고 있는 이전 그랜저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K8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이 K5라든지 준중형에서 중형급 차종에 들어갔을 때는 완성도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을 준대형급, 사실 이제는 대형 세단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의 그랜저도 길이가 5m가 넘어갔고, 그래서 이 3세대 플랫폼이 준대형급인 K8에 들어갔을 때 뭐랄까 조금은 설익은 느낌이 났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주행을 할 때 특정 구간에서 자세가 조금은 흐트러진다든지 승차감이 조금은 투박하다든지 이렇게 약간은 설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전 그랜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2세대 구형 플랫폼이지만 그래도 이 차는 긴 시간 숙성을 한 차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오히려 K8하고 비교했을 때도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이 3세대 플랫폼을 어느 정도까지 숙성을 시켰느냐, K8하고 비교해서,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구형 그랜저를 타면서 가장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입니다. 문제는 조향장치의 담력이 지나치게 좀 가볍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주차를 하거나 저속 구간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가벼운 게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속으로 가서도 이 스티어링 휠이 계속해서 가벼운 감각만 갖추다 보니까 차의 안정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신형 그랜저, 이 플랫폼의 숙성뿐만이 아니라 이 스티어링의 담력 자체, 쫀쫀한 감각까지 갖췄느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조용하네요. 이전 그랜저도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근데 신형 그랜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트림 같은 경우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들어가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이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반대 위상의 주파수를 쏴서 이 불쾌한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도 탑재됐고요. 그리고 모든 창문에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서 일단 정말 조용하네요. 바닥 소음도 상당히 조용하고 6기통 엔진이라서 엔진 소리도 워낙 조용하긴 하지만 이 엔진 소리가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기판에도 그래픽이 나오거든요. 4륜구동이라서 일단 속도가 조금 붙은 상태에서는 거의 앞바퀴만 굴리는데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는 뒷차축에 생각보다 많이 힘을 보내주네요. 계속해서 배분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픽으로. 이 전륜구동 기존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고속에서 안정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기존에는 V6 3.3L였는데 신형은 3.5L로 200cc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고 출력은 10마력 늘어나서 300마력이고요. 6기통 그랜저는 사실 예전부터 좋았거든요. 조용하고 차 잘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 3.5L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2.5L를 좀 타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승차는 3.5L입니다. 6기통. 소리 좋다. 일단 엔진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회전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이 플랫폼이 바뀌면서 무게중심이 많이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속도로의 이음새들을 지나갔을 때 예전 그랜저 같은 경우는 푹신한 그런 포근한 감각만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넘어갈 때 착지하는 순간에 약간은 여진이 남는
그런 물렁물렁한 감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무게중심이 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음새를 넘어갔을 때도 착지했을 때 착하고 가라앉는, 여진 없이 아주 딱 자세를 잡는 그런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랜저에도.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간 사양인데 이 아래급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들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일단은 소나타는 3세대 플랫폼이 처음 적용된 차였죠. 이 3년이란 시간이 이 기간 동안 숙성을 단시간에 많이 시켰다는 생각이 드네요. K8보다도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약간은 노면이 좀 불규칙한 구간을 지나거나 고속도로 이음새를 넘었을 때 K8은 노면 충격을 때때로 조금은 투박하게 처리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는 전반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고속주행 안정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크루징 했을 때 상당히 쾌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데 딱 이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돌아 나갈 때 이게 확실히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들은 이 바깥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코너 바깥 서스펜션이 조금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 이게 공통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바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요. 일단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그랜저하고 1대1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지만 지금 이 차만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일단 고속주행 안정감도 좋고 저속에서는 부들부들한 승차감까지 나오고, 여러분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여기 앞쪽에 달린 카메라 센서하고 내비게이션 GPS 데이터하고 연동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전방도로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시시각각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었거든요. 다양한 한국 지형에 최적화한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을 2500cc 그랜저를 사시더라도 나는 안정감과 승차감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만큼은 꼭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형 그랜저하고 비교해서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저속에서도 묵직한데 지금 고속에서도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의 전반적인 안정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주차장에 빠져나오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가 되게 묵직한데 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전 그랜저의 어떤 가벼움만 추구한 그런 감각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이고요. 글쎄요, 비교를 하자면 제네시스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요즘에 현대차 기아가 또 그런 감각들을 많이 유럽차와 비슷한 감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형 그랜저도 그와 유사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좀 두툼해졌네요. 이게 지금 디자인이 여러분 1세대 그랜저 때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그런 스타일인데 뭔가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이 그립감도 적당히 두툼해서 특히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방 시야도 좋아졌습니다. 우선은 대시보드가 굉장히 평평하게 다져져 있죠. 제가 운전하면서 걸리적거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시야가 좀 탁 트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패널 이음새 없이 완전 하나의 패널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중앙 디스플레이가 K8처럼 커브드 디스플레이까지는 아니고 이게 조금 수평으로 쭉 뻗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랜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이 차 타기 전에 이 공조장치 패널까지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이거 조작할 때 조금은 눈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겠구나, 조작이 좀 번거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요즘에 또 쌍용 토레스 같은 차가 있죠. 근데 그런 다른 차하고 비교했을 때 이 그랜저는 모니터가 굉장히 위쪽으로 솟구쳐 있습니다. 버튼들도 좀 큼직한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올려놔서 조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뿐만이 아니라 진동으로도 피드백을 주거든요. 마치 맥북의 그 터치패드를 조작했을 때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터치기는 하지만 실제 물리 버튼을 누르는 그런 느낌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공기청정 모드가 있거든요. 지금 신형 그랜저에는 초미세먼지와 실내 어떤 불쾌한 냄새까지 잡아주는 그런 고성능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이기는 하지만 이 그랜저에는 실내 중앙 암레스트 속에 자외선 살균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마스크나 뭐 손에 끼고 있는 장갑 아니면 자동차 키 이런 데 세균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에 타면은 이 콘솔 안에다 수납을 해놓고 이동하는 동안에 충분하게 살균을 하신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깨끗한 마스크나 장갑을 끼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옵션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떤 한국 차만의 강점을 극대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기능은 참 잘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구형 그랜저와 비교해서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거의 뭐 제네시스와 사이즈가 같아진 것 같아요. 이 주행 속도뿐만 아니라 뭐 내비게이션, 길 안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치 무슨 테슬라처럼 옆에 차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픽이 나오거든요. 와, 이건 잘 해놨다. 이게 보통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저런 그래픽을 띄워주는데 지금 그랜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띄워줍니다. 구간 단속 평균 속도까지 띄워주네요.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자, 지금 차선 바꿀 때 이 모니터, 축구방 모니터도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축구방 모니터 화질이 기존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조금 끊기면서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차는 축구방 모니터 화질도 지금 좋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전에는 사실 화질이 떨어져서 이걸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화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이 차에는 지금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시트의 어떤 패턴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들죠, 옛날 그랜저처럼. 근데 이게 착자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쿠션의 경도도 이 무릎 끝단은 조금 단단한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가장 엉덩이 부위는 조금 더 푹신한 느낌도 들고, 이게 신체 부위마다 경도를 다르게 설계한 느낌이 들거든요. 몸을 좀 안락하게 감싸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고요. 그래픽이 보이시죠? 앞쪽에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을 위해서 이 허벅지의 받침 길이도 더 늘려줄 수가 있고요.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터치네요. 제가 손이 가는 부위마다 이게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옆구리까지도 조이고 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체형에 맞게 이 의자 시트 포지션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능까지는 거의 뭐 기존까지 제네시스에만 허락된 그런 기능이었고, 뭐 유럽이나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조금 상위 모델, 그런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번 그랜저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HD2를 작동시키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그랜저만 하더라도 차선 한쪽으로 붙여서 좀 주행을 하거나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신형 그랜저는 아주 정중앙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지금 사이드미러로 확인했을 때 차선 왼쪽의 여백하고 오른쪽의 여백이 진짜 귀신같이 동일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도 구형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제가 타고 있는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이게 차선 왼쪽으로 좀 붙여서 달릴 때도 있고 약간 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정중앙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좋다. 아마 여러분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시승차 기준으로 차 값이 개소세 인하분 포함해서 5,600대인데 취등록세 합치면 6천 초반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랜저를 6천 주고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5에다가 풀옵션으로 사실 거면은 그냥 G80을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총알 충분히 장전해 놨어, 이런 분들 중에서도 뒷좌석에 누구를 태운다거나 본인이 탈 상황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G80보다는 그랜저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인 어떤 거동의 안정감이나 실내의 어떤 소재, 물론 G80이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차이가 아주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 G80은 거주성이 뭐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랜저는 G80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뒷좌석에 탈 상황이 조금 더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풀옵션 그랜저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5,600만 원대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열 승차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올 때는 1열에 타고 뒤에 신동민 기자가 타셔가지고 2열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다, 좀 충격이 조금 더 부드럽게 걸러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시골길 같은데 지나갔는데 충격이 그렇게 부드럽게 흡수하는 느낌이 1열보다는 조금 부족하네요. 이게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니까 2열 충격 흡수하는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터널에 들어왔는데 일단 2열에 앉아도 확실히 방음적인 부분은 이 차가 상당히 괜찮네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고요. 굉장히 조용한 차에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 그랜저와 비교해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저속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제법 들어온다, 조금 더 충격을 걸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으로 올라오면은 확실히 K8보다는 충격을 조금 더 부드럽게 걸러주는 맛이 이 차가 조금 더 좋네요. 전반적인 승차 품질, 어떤 거동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K8보다는 확실히 숙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 시트의 품질이 참 괜찮네요. 근데 저는 이 1열에 앉았을 때는 쿠션이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들었는데 2열은 글쎄요, 약간 단단한 느낌. 요즘에 현대차가 조금 이렇게 세팅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국산 대형차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게 유럽 차랑 비슷하게 쿠션이 좀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장거리 주행할 때는 단단한 시트가 피로감을 좀 더 낮춰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괜히 또 그랜저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쿠션도 더 푹신하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열 머리 공간은 구형 그랜저보다는 솔직히 조금 불만입니다. 이게 신형 G90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크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게 머리가 좀 닿거든요. 이게 구형 그랜저만 하더라도 머리가 되게 시원했습니다, 머리 공간이. 근데 요즘에 현대차 멋진 디자인에 타협하느라 정작 실내 공간은 조금 많이 양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그랜저도 지금 머리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걸 한번 써볼까요?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생각보다 뒤로 눕는 각도가 꽤 있네요. 뒤로 누워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가 조금 더, 글쎄 이게 여유라고 하면 좀 그러겠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머리 공간이 좀 오목하게 파여져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은 머리 공간이 더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시트 높이를 조금 낮추든지, 머리 공간, 이게 아무래도 이 현대차의 기한급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양보하더라도 넉넉한 거주 공간을 위해서 조금 더 지붕을 높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뭐 이런 차양막도 전동식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올려서 꼬챙이 같은데 거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고급화를 추구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80까지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피아노 블랙 트림인데요. 지금 저희가 탄 시승차는 캘리그래픽 가장 최상위 트림인데도 원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G80만큼은 고급스럽지는 않다. 대신에 이런 지붕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게 샤무드 소재인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눌렀을 때 조금 푹신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얹어놨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 차는 다 좋은데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다는 거, 이게 옥에 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차 두 번째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뭐 기존에 그랜저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는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넓었습니다. 기아 K8도 트렁크 기본 용량이 660리터거든요. 반면에 이 차는 VDA 기준으로 트렁크 기본 용량이 480리터로 구형보다 좀 작아졌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지금 DM8 소나타만 하더라도 공간이 510리터입니다.
오히려 소나타보다도 30리터 작은데, 그래서 이게 요즘 현대차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차랑 딱 비슷한 게 신형 제네시스 G90. 그 차 역시도 구형과 비교해서 뒷좌석 머리 공간 줄어들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 차는 400리터 초반대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각 브랜드의 기한급 모델을 타면서 기대하는 부분은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입니다. 골프백을 4개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한국 소비자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실용적인 공간 구석을 지나치게 좀 타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그랜저 하면은 이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넉넉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오늘 신형 그랜저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2.5 그랜저, 1.6 하이브리드 그랜저 저희가 준비해서 타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향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